안녕하세요. 컨텍스트 엔저니링 완전 정복 코스의 15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LMS 저지 평가 시스템에 대해 완벽하게 알아보겠습니다. AI가 AI를 평가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어떻게 대규모 언어 모델을 활용해서 다른 AI의 출력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디렉트 스코링부터 페어와이즈 컴패러선, 편향 완화 기법, 그리고 실제 대시보드 구현까지 실습 중심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LMS 저지의 개념과 필요성부터 시작해서 평가 프레임워크 아키텍처 설계, 디렉트 스코링과 체인 오브 소트 정당화 구현, 페어와이즈 컴패러선과 위치 교환 프로토콜, 다양한 편향 완화 전략, 멀티더멘셔널 루브릭 설계, 평가 결과 시각화 대시보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전 에이전트 평가 파이프라인까지 총 10가지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먼저 LMS 저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심판관으로 활용하여 다른 AI의 출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논문 심사에서 전문가가 다른 연구자의 논문을 평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LLM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AI 응답의 품질을 점수로 매기고 그런 점수를 줬는지 이유까지 설명합니다. AI가 AI를 평가하는 것이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확장 가능한 자동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LMS 저지가 필요할까요? 기존에는 사람이 직접 AI 응답을 평가하는 휴먼 평가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1000건의 테스트 케이스를 평가하는 데 일주일이 걸리고 평가자마다 기준이 달라 점수의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확장성이었죠. 모델을 조금 수정할 때마다 다시 수천 건을 평가해야 했으니까요. LMS 저지를 사용하면 몇 분 만에 수천 건의 응답을 일관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프롬프트와 루브릭을 사용함으로 버전 관리와 재현도 쉬워집니다. 평가 프레임워크의 기본 구조를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베류에이션 타입이라는 열거형을 정의합니다. 평가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인데 단일 응답의 점수를 매기는 디렉트와 두 응답을 비교하는 페어와이즈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베류에이션 리절트 데이터 클래스는 평가 결과를 담습니다. 0에서 10 사이의 점수, 그런 점수를 줬는지 설명하는 리즈닝, 그리고 정확성, 완전성, 명료성 같은 여러 차원의 세부 점수를 딕셔너리로 담는 더멘션즈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기반으로 전체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두 가지 평가 방식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디렉트 스코링은 하나의 응답에 직접 점수를 매기는 절대 평가 방식입니다. 이 응답이 기준에 비추어 몇 점인지를 독립적으로 판단하죠. 반면 페어와이즈 컴패러선은 두 응답을 직접 비교하여 어느 쪽이 더 우수한지 판정하는 상대 비교 방식입니다. 둘 다 점수가 비슷해 보여도 직접 비교하면 확실한 승자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방식은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므로 AOB 테스트에는 페어와이즈가, 지속적인 품질 모니터링에는 디렉트 스코링이 적합합니다. 체인 오브 소트 정당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이 응답은 8점입니다라고만 하면 8점인지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체인 오브 소트는 심판 LLM이 평가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수학시험에서 풀이 과정을 쓰도록 요구하는 것처럼 AI 심판도 그런 점수를 줬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평가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정확히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파악하려 개선 포인트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체인 오브 소트 프롬프트를 어떻게 설계하는지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심판의 역할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당신은 AI 응답 품질 평가 전문가입니다라는 페르소나를 부여하죠. 그 다음 평가 지침에서 4단계를 명시적으로 요구합니다. 첫째, 관찰 단계에서는 응답의 특징을 객관적으로 나열합니다. 둘째, 분석 단계에서는 각 평가 기준에 비추어 해석합니다. 셋째, 근거 단계에서는 응답에서 직접 인용하여 증거를 제시합니다. 넷째, 결론에서 최종 점수와 한 줄 요약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구조화하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체인 오브 소트 정당화의 핵심 4단계를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찰 단계에서는 응답이 몇 차인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 객관적 사실만 나열합니다. 분석 단계에서는 정확성, 완전성, 명료성 같은 평가 기준에 비추어 관찰 결과를 해석합니다. 근거 단계가 특히 중요한데 실제 응답에서 직접 인용하여 그렇게 분석했는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심판 LLM이 환각으로 없는 내용을 지어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종합적인 점수와 핵심 요약을 제시합니다. 이제 페어와이즈 컴패러선 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두 응답을 직접 비교하여 어느 쪽이 더 우수한지 판정하는 방식입니다. 디렉트 스코링에서 두 응답이 각각 7.2점과 7.4점을 받았다면 차이가 거의 없어 보이지만 페어와이즈에서 직접 비교하면 확실한 승자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AOB 테스트에서 새로운 모델과 기존 모델을 비교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어느 쪽이 정말 더 나은지 상대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페어와이즈 컴패러선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위치 편향입니다. 똑같은 두 응답을 비교할 때 순서를 바꾸면 결과가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LLM은 텍스트를 순차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먼저 읽은 내용이 기준점이 되어 나중 내용을 그에 비추어 평가하는 앵커링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읽은 정보가 더 생생하게 기억되는 최신성 편향도 작용합니다. 이런 인지적 편향은 인간에게도 있지만 LLM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므로 반드시 보정해야 합니다. 위치 편향을 해결하기 위한 위치 교환 프로토콜을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먼저 A를 첫 번째로, B를 두 번째로 제시하고 평가합니다. 그 다음 순서를 바꿔서 B를 첫 번째로, A를 두 번째로 제시하고 다시 평가합니다. 이 두 평가를 병렬로 실행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해석할 때는 두 번째 평가에서 퍼스트가 승리했다면 실제로는 B가 승리한 것이므로 이를 반전시켜야 합니다. 두 결과가 일치하면 높은 신뢰도로 승자를 판정하고 불일치하면 위치 편향이 감지되었다고 표시하며 동점 처리합니다. 위치 교환 프로토콜의 원리를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와인 블라인드 테이스팅과 같습니다. 같은 와인 두 병을 비교할 때 어느 잔을 먼저 마시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소믈리에들은 순서를 바꿔가며 여러 번 테이스팅하죠. 위치 교환 프로토콜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 A와 B를 비교할 때 A를 먼저 보여주고 평가한 다음 B를 먼저 보여주고 다시 평가합니다. 두 결과가 일치하면 위치와 관계없이 진짜 더 좋은 응답이라고 확신할 수 있고 불일치하면 품질 차이가 미미하다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LLM 심판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편향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이미 다룬 위치 편향입니다. 먼저 제시된 응답이 유리하게 평가되죠. 둘째는 길이 편향입니다. 더 긴 응답이 더 상세하고 노력이 들어갔다고 착각합니다. 사실 핵심만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인데도요. 셋째는 자기 강화 편향입니다. 심판 LLM이 자신과 비슷한 스타일, 비슷한 구조의 응답을 선호합니다. GPT-4가 심판이면 GPT-4 스타일의 응답이 유리해지는 시기죠. 이런 편향들을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완화해야 공정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편향 완화 전략을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어스 리베레이터 클래스에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째, 미터게이트 랭스 바이어스 메서드는 길이에 따른 점수 보정을 합니다. 500단어 이상의 응답은 길이에 비례하여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너무 짧은 응답에 보너스를 주면 역효과이므로 짧은 쪽은 보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크리에던트 베어스 프롬프트 메서드는 프롬프트 자체에 편향 방지 지침을 추가합니다. 응답의 길이가 품질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문체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같은 명시적 지침을 넣으면 심판 LLM이 이를 인식하고 어느 정도 보정합니다. 올림픽 피겨스케이팅의 심사 방식에서 영감을 얻은 다중 심판 앙상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정 국가 출신 심판이 자국 선수에게 후하게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어서 여러 국가의 심판을 두고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는 규칙이 있죠. LLM 평가에서도 비슷한 원리를 적용합니다. GPT-4, 클로드, 제머나이 등 서로 다른 회사의 모델을 심판으로 사용하고 결과를 종합합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 모델의 자기 강화 편향이 희석됩니다. 자사 모델과 경쟁사 모델을 비교할 때 특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제 멀티더멘셔널 루브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응답의 품질을 여러 차원에서 평가하는 기준표입니다. 마치 레스토랑 리뷰 앱에서 맛, 서비스, 분위기, 가성비를 각각 별점으로 매기는 것과 같습니다. 전체 평점이 4점이어도 맛은 5점인데 서비스가 3점이라는 것을 알면 개선 포인트가 명확해지죠. AI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점수가 같아도 정확성은 높은데 어조가 낮다면 프롬프트에 더 친절하게 답하라는 지시를 추가하면 됩니다.
다차원 평가로 세밀한 품질 분석과 명확한 개선 방향 설정이 가능해집니다. 다차원 루브릭 설계를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멀티디멘셔널 루브릭 클래스에서 5가지 평가 차원을 정의합니다. 정확성은 가중치 0.3으로 가장 높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은 치명적이기 때문이죠. 각 점수 수준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정의합니다. 10점은 모든 정보가 정확, 4점은 주요 정보의 오류 같은 식입니다. 완전성 0.25, 명료성 0.2, 어조 0.15, 실행 가능성 0.1 순으로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캘큘레이티드 스코어 메서드에서 각 차원의 점수의 가중치를 곱해 합산하여 최종 점수를 계산합니다. 루브릭의 5가지 평가 차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확성은 30%로 가장 높은 가중치를 가집니다. 제공된 정보가 사실적으로 올바른지를 평가하며 잘못된 정보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완전성 25%는 질문의 모든 부분에 답변했는지 확인합니다. 고객이 3가지를 물었는데 2가지만 답하면 감점이죠. 명료성 20%는 답변이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었는지를 평가합니다. 어조 15%는 상황에 적절한 톤과 공손함을 유지하는지를 봅니다. 실행 가능성 10%는 사용자가 바로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 안내인지를 평가합니다. 평가 대시보드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천 건의 평가 결과가 쌓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찾아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냥 평균 점수가 7.2점이라고만 보고하면 뭔가 부족하죠. 평가 대시보드는 자동차 계기판처럼 전체 점수 추이, 차원별 분포, 문제 사례 등을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매일 아침 대시보드를 열어 전날의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점수가 갑자기 떨어졌다면 알림을 받고 어떤 유형의 질문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대시보드의 핵심 기능을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베루에이션 대시보드 클래스에서 제너레이트 서머리 스태츠 메서드는 전체 요약 통계를 생성합니다. 총 평가 건수, 평균 점수, 점수 분포, 시간에 따른 추세, 그리고 5점 미만인 저점수 알림을 포함합니다. 로스코어 얼러츠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응답을 자동으로 찾아냅니다. 제너레이터 멘션 브레이크다운 메서드는 차원별 분석을 제공합니다. 정확성은 평균 8.5점인데 어조는 6.2점이라면 어조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차원의 최소값과 최대값도 보여줘서 편차가 큰 차원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가 보여주는 핵심 지표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검진 결과표처럼 4가지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첫째, 종합 점수로 전체적으로 건강한지 파악합니다. 둘째, 차원별 분석으로 어떤 항목이 문제인지 확인합니다. 셋째, 시계열 추이로 지난번보다 나아졌는지, 모델 업데이트 후 변화가 있는지 추적합니다. 넷째, 저점수 알림으로 당장 조치가 필요한 문제 사례를 즉시 파악합니다. 이런 지표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 품질 저하를 빠르게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배운 모든 기법을 통합한 전체 평가 파이프라인 설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리 수업의 마지막에 배운 기술을 총동원해 풀코스 요리를 만드는 것처럼 4단계로 구성된 완전한 평가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디렉트 스코링 위드 체인 오브 소트로 각 응답의 절대적인 품질 점수를 얻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페어와이즈 컴패러선 위드 포지션 서프로 상대 비교를 통해 확실한 승자를 판정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바이어스 미터게이션으로 길이 편향 등을 보정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대시보드 제너레이션으로 모든 결과를 시각화합니다. 통합평가 파이프라인의 핵심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LLM 저지베루에이터 클래스의 런프리밸류에이션 파이프라인 메서드가 전체 흐름을 담당합니다. 반복문에서 각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 먼저 디렉트 스코어드 카트로 에이전트 A와 B의 절대 점수를 구합니다. 그 다음 페어와이즈드 포지션 서프로 유치 교환 프로토콜을 적용한 상대 비교를 수행합니다. 바이어스 핸들어 미터게이랭스 바이어스로 길이 편향을 보정합니다. 모든 결과를 리스트에 저장하고 마지막에 대시보드 엑스포트 포 비주얼리제이션으로 프론트엔드 차트 라이브러리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JSON을 생성합니다. 실전 활용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고객 상담 챗봇을 2가지 버전으로 테스트한다고 가정합니다. 에이전트 A는 기존 프롬프트를 사용하고 에이전트 B는 친절하고 공감하는 어조로 답변하세요라는 지시를 추가한 새 프롬프트를 사용합니다. 신계 테스트 질문에 대해 전체 파이프라인을 돌린 결과
에이전트 A는 평균 7.2점, 에이전트 B는 평균 7.8점을 받았습니다. 페어와이즈에서는 에이전트 B가 32번 승리, 에이전트 A가 12번 승리, 6번 동점이었습니다. 차원별로 보면 에이전트 B는 어조 점수가 특히 20% 높았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분석으로 새 프롬프트 배포를 자신 있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비용과 성능 최적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체 파이프라인은 많은 API 호출이 필요합니다. 신계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 디렉트 스코링 100회, 각 에이전트당 50회, 페어와이즈 100회, 위치 교환 포함가 필요합니다. GPT-4를 사용한다면 상당한 API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전략은 중요한 평가에만 전체 파이프라인을 돌리고 일상적인 모니터링에는 디렉트 스코링만 사용하는 간소화된 버전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렴한 모델로 초벌 평가 후 문제가 있는 케이스만 고성능 모델로 재평가하는 2단계 전략도 효과적입니다. 심판 모델 선택에 관한 실전 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심판 모델은 평가 대상보다 동등하거나 더 강력한 모델을 사용해야 합니다. 약한 모델이 강한 모델의 출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둘째, 처음에는 휴먼 평가 결과와 비교하여 시스템의 신뢰도를 검증하세요. LLM 심판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비용 절감을 위해 2단계 평가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이쿠 같은 저렴한 모델로 초벌 평가 후 점수가 낮거나 중요한 케이스만 오퍼스 같은 고성능 모델로 재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LMAG는 AI 평가를 자동화하고 일관성을 확보하는 강력한 시스템입니다. 체인 오브 소트로 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그런 점수를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위치 교환 프로토콜로 공정성을 확보하여 순서에 따른 편향을 제거합니다. 다차원 루브릭으로 세밀한 품질 분석이 가능해져 개선 포인트가 명확해집니다. 길이 편향 보정과 다중 심판 앙상블로 정확성을 높입니다. 대시보드로 실시간 모니터링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가능해집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합한 파이프라인으로 체계적인 AI 품질 관리가 실현됩니다. 오늘 학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LMAG 평가 시스템의 모든 구성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평가 프레임워크 설계부터 디렉트 스코링과 페어와이즈 컴패러선, 체인 오브 소트 정당화, 위치 교환 프로토콜, 다양한 편향 완화 전략, 멀티더멘셔널 루브릭, 시각화 대시보드, 그리고 통합평가 파이프라인까지 다뤘습니다. 이제 직접 코드로 구현해보면서 익혀보세요. 감사합니다.